다 아시는데 증가하는데 우리가 사주에서 기와 세를 초급이 좀 떨어나요. 기와 세를 좀 구분시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지하고 나중에 지지를 비울 거예요. 지지와 천간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천간은 뒤적인 측면을 보고 나중에 실적인 측면을 볼 거예요. 그래서 천간을 보이지 않는 형상적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도 천간에 대해서 볼게요. 천간의 글자는 몇 개가 있을까? 10개가 있습니다. 갑에서 시작해서 100까지 보게 될게요. 갑을 그리고 맹정, 무기, 그리고 다들 아시는 글자죠. 한 번만 지금 이걸 안 했어요. 제가 쭉 3주 정도를 음양만 하다가 오늘 갑을 맹정을 들어오게 됩니다. 천간의 식간에 가지고 있는 조합을 보시면 되는데 위에 있는 글자는 양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글자는 음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말을 했을 경우에 목과 화에 대한 성질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양의 성질은 뭐라 했죠? 퍼져나가고 펼쳐지는 기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음은 응축하고 저장하는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양의 기운이 남녀의 구분에서 여자한테 뭐가 많으면 좋다고 했어요? 양. 여자의 자체는 음의 기운을 가지기 때문에 양의 신구를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남자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의 성분을 가지고 좋다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다시 말을 해서 겨울에는 뭐가 필요해요? 화가 필요하고 여름에는 수가 필요한 걸로 사주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가장 기초면서도 가장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토는 중간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토는 언제 필요하겠습니까? 겨울에 필요하겠죠. 여름에 토는 별 쓸모가 없다. 이렇게 먼저 오행을 비교를 하시고 가시는 가장 좋습니다. 자연의 원리에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주를 자연에 대입을 시켜서 봐야 되지 그냥 외워보기다 달라드는 순간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것은 위에는 양, 밑에는 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음양을 우리가 3주 정도 공부했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그럼 토는 뭐냐면은 양토와 두 개의 토가 있는데 이것은 중간 지점인데 조금 더 설명할게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음양을 알았는데 나무와 불이 남은 양인 줄 알았고 금과 수가 음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다시 분리가 돼요. 갑은 큰 나무에 작은 나무요? 큰 나무. 불은 배만은 갑을 경정을 아시죠, 선생님? 이올 줄 아시죠? 네네. 좋습니다. 배만은 큰 불이에요, 작은 불이요? 큰 불. 경금은 큰 금, 임수는 큰 물, 모토는 큰 땅이 돼서 이걸 다시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을목과 정화와 기토와 신금과 개수는 작은 것이 돼가지고 다시 음으로 구분시키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 밝은 나무와 불은 다시 양, 경금과 수와 금은 음인데 다시 큰 나무와 큰 불과 큰 금과 큰 물을 해서 그것은 양, 작은 것은 다시 음으로 이렇게 구분을 시켜냅니다. 음양의 조합. 자, 그래서 뭐냐면은 뜨겁고 화기의 불빛은 뭐냐면은 양으로 보고 차가운 것은 음으로 보는데 그걸 다시 큰 틀에서 보시면은 음양을 구분시켜낼 수 있는 걸로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대충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세요? 대시면은 자, 여기부터 식간의 성향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뭔 소리가 됩니까?
충분히. 자, 음과 양에 대한 부분이 끝없이 이야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 개 더 설명을 해볼게요. 싸움을 양이 잘할까, 음이 잘할까? 남자가 일단 싸움을 잘해. 여자가 싸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싸움을 잘해. 그리고 덩치 큰 사람이 일단 싸움을 잘해. 헤비급 챔피언하고 뭐 현대급 챔피언하고 붙으면 그 헤비급 이겨. 다 있으면 얼마나 무슨 생기는 거야. 이걸 내가 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기초지만 나중에 양이라는 기운을 크게 가진 성분 자체가 사주를 주도적으로 주관해가는 지하하고 지합하는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간목은 뭐야? 여기서 다시 볼게요. 간목에 대한 성향적인 부분을 보고 가야 됩니다. 간목은 뭐라고 보세요? 이걸 공부해 왔습니다. 1등 지상, 솟구치는 힘. 그래서 뭐야? 사주에서 목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을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 돼. 목이라는 성질 자체는 뭐냐? 1등 지상과 솟구치는 힘과 돌진하는 힘이 강하다 했죠. 그럼 목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성격이 일어날까? 추진적이고 이를 벌리는 힘이 좋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목이 없으면 어떤 형태가 일어날까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 일을 할 적에 쉽게 일을 시작을 못해요. 목이라는 성분 자체가 없으면은 시작의 성분이 더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목이라는 자체는 집착의 성질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자 사주에서 목이라는 간목이라는 여자가 일간에 태어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자였어. 다시 우리가 생각해요. 여자가 간목을 가지고 있다. 간목 일간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대개 주위에 보시면 돼. 물론 일간으로서 사주를 판별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적인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잖아. 그러면 간목을 가지고 있는 여자의 특성은 뭐냐면은 생활력이 일단 강해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좀 추진해 나가는 힘들이 강하다고 봐도 되겠죠. 목의 성질에서 그러고 뭐냐면은 간목은 뭐냐? 간목은 여기서 다시 볼게요. 간목은 사목과 생목 두 개로 구분시켜서 일단 봐야 됩니다. 이게 약간 중국어에 가석하는 건데 일단 이어나가요. 그러면은 간목에서 죽은 나무가 있고 살은 나무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에서. 그러면은 죽은 나무, 살은 나무에는 뭐가 필요해요? 사주에서 그냥 물과 태양이 필요하겠죠. 나무는 무조건 하고 땅이 필요한 겁니다. 기준을 주고 가는 거예요. 주고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일단 어렵도록 들어놔요. 그래 나중에 사주가 좀 풀려나가요. 처음부터 이어오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생목, 살아있는 나무는 그럼 뭐지? 계절적으로 어딜까요? 그러면 봄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름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살아있는 지금 뭐냐면 봄에는 나무를 키우기 위해 잘라야 돼. 키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개수와 배가가 필요하죠. 일간에 내가 태어난 사주가 간목을 태어났으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수라는 기운과 화라는 병화라는 기운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목은 뭐예요? 죽은 나무죠. 가을과 겨울을 뜻하죠. 물론 우리가 이제 계절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요걸 죽은 나무로 사목을 봐요. 계절. 이때는 가면 뭐가? 이때는 나무가 다 자랐어요. 태양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굳이 필요하지 않고 수가 있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간목일간을 봤을 경우에 겨울과 여기서 그게 뭐냐? 추운 계절과 따뜻한 계절 두 개를 구분을 시켜서 사주를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피꽃을 보고 들어갑니다. 이때는 뭐냐면은 물이 많은 것보다는 뭐가 많은 게 좋을까요? 토가 약간 많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야? 죽은 나무, 여름에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게요. 죽은 나무 도끼를 짜야 돼, 안 짜야 돼요? 짜요. 짜야 되니까
그게 필요합니다. 갱금이 이때 필요하게 돼요. 때가 예, 이때 잠깐 그러면은 갱금이 필요해서 가을에 간목은 갱금이 있어서 짜게 쓰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육신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갱금이 간목한테는 남편도 되고 이렇게 돼요. 그거는 일단은 나중에 하시도록 하고 가장 먼저 상목과 죽은 나무와 살은 나무를 보는데 가을과 겨울은 죽은 나무를 보고 봄과 여름은 살은 나무를 봐가지고 뭘 써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것이 간목을 보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보셔도 돼요. 간목이 내가 봄에 딱 태어났는데 살아있는 새싹인데 옆에 개금이 딱 떴어요. 좋을까 안 좋을까? 일단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안 좋다 하시면 돼요. 뭐 손님이 뭐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일단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목과 건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간목을 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 무토기토 그거는 관계없이 그냥 조금 이따 봐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간목에서 방금 볼 적이 뭐야? 봄과 여름에 물이 흘러야 돼, 안 흘러야 돼요? 흘러야 돼요. 흘러야 되니까 무토가 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겨울엔 추워, 안 추워요? 추워요. 물이 많아, 안 많아요? 제방을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말해야 되죠. 여기서 목에서 나중에 공부를 하면은 토가 돈이에요. 재물이란 말이야. 그러면 재물복이 있다 없다를 다시 말하면 겨울에 토가 두터우면은 부자예요, 그냥. 근데 부자를 하시면 돼요. 거의 안 틀립니다. 나중에 신강약을 판매를 해요. 사주가 힘이 있냐 없냐를 하는데 그거 떠나서 거의가 좋습니다. 그리고 뭐야? 여름에 지금 내가 물이 너무 필요한데 제방을 막고 있어. 그러면 뭐야? 그 사람은 빈하다. 부자가 될 수 없는 사주라고 일찍 볼 수가 있는. 사주는 음양으로서 거의 다 찍어낸다고 봐도 돼요. 고급한 스킬을 나중에 볼 적에 행충이하면서 보면 고급 스킬을 보게 되는데 가장 기초에서 사주가 다 있다고 거의 간이 아니 기초에 있다 해도 간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러니 간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주를 딱 봤는데 간목에서 이렇게 병화가 탁 떴어요. 앞에 병화가 딱 떴어요. 자, 봄입니다. 그냥 제가 봄을 써놨게요. 아직 지지로 공부는 아니기 때문에. 봄에 병화가 떴어요.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은 어떨까요? 일단은 불빛을 봤죠. 빛을 봤으니까 뭐에 대해서 내가 뛰어날까요? 간단하게 우리 보면 됩니다. 불빛은 우리가 세상을 비추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니까 영상, 미디어, 예술 이런 쪽이 뛰어날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나무가 꽃이 피잖아.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 그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어떤 행정 말과 행동과 그런 분야에 뛰어날까 안 뛰어날까요? 표현력을 잘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음량을 잡아가시면 돼요. 근데 겨울에 여기 말이야 경금이 아주 안 했습니다. 경금이 금이라는 것이 병화는 없고 이렇게 탁 있으면은 좀 뭐냐면은 내가 자라야 되는 봄인데 자라야 되는데 경금은 이렇게 나무를 자르는 거란 말이야. 자르기 와서는 좋을까 안 좋을까요? 전혀 안 좋은 거. 전혀 사주가 반대가 되겠죠. 하나는 병화가 뜨고 하나는 경금이 떴다면 누가 사주가 좋을까요? 단방에 그냥 사주가 좋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하시면 돼요. 그게 큰 건 없어요. 요 정도만 간목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춘월과 하월에는 뭐냐면은 병화와 수가 필요하고 춘월 동월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토와 화 경금은 나중에 쓰면 됩니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이 필요한 거 아닌가? 금이 나중에 이제 가을에 간목은 무조건 하고 경금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큰 틀에서 나지 봤을 때 그냥 화와 토의 기준을 먼저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간목에서는 무조건 하고 가을에 갱금은 가을에 간목은 갱금이 필요하죠. 짜게 돼요. 자 그러면은 쪼개야 됩니다. 사투리를 이해하세요. 을목을 볼게요. 을목은 뭐라고 보세요? 아까 간목은 큰 나무로 생각하시는데 대립목, 큰 나무, 큰 뚱치 나무, 작은 나무는 뭐야? 맞죠. 그럼 하초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한 개 더 알아봅시다. 하초, 그리고 작은 나무, 채소, 채소가 되겠죠. 야채랄까? 등등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12운성이 나와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 간목은 해월. 해월이라는 것은 양력으로 11월 달이에요. 이때 간목이 자란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자란다고 얘기를 해요. 4월대도 욕지, 6월까지 간목이 자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간목이 지금 5월이죠? 6월달이에요? 간목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 살아난다.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을목을 써놔서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간목이 겨울에 살아있던가요? 살아있다. 죽어 있는 것도 있고 살아있는 것도 있고. 지금은 간목은 살아있던가요? 네, 잎이 파래요. 하래가 보기 좋죠? 네. 그늘에 쉴 수도 있고 참 좋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기세에 온 거예요. 기라 말이에요. 기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고로쇠물 언제 패내죠? 봄에. 초봄에. 고로쇠물 그때 잎사귀 비싸 안 비싸요? 안 폈어요. 안 피죠. 그때 고로쇠물을 빼냅니다. 간목은 실제적으로 뭐냐면은 해자초 5월부터 해가지고 자라와가지고 묘월까지 양력 3월달까지 자라고요. 4월부터 죽어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람의 형태를 보더라도 우리가 성장기가 어디 있죠? 청소는 이게 쫙 자라오죠. 애를 낳는 순간 여자는 수톱이에요. 멈춘단 말입니다. 간목이 뭘로 피웠어요? 잎사귀를 펼쳐내죠. 그 순간 스톱이 되는 거예요. 거기 진들어지 못해요. 거기에서 나온 꽃이 뭐냐면 을목이에요. 지금 이 잎사귀와 꽃이 뭐라고 보시면 돼요? 을목.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을목은 언제부터 살아요? 이때부터 쭉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해를 좀 내가 해주려고 했어요. 어린 싹, 하초, 야채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을목의 특징적인 부분이 가장 먼저 간목과 을목의 특징적인 부분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을목은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잡초도 돼요. 잡초. 그리고 을목은 슬픔을 많이 간직하고 계세요. 을목이 나중에 밑에 내려오면 묘파, 그 묘가 되는데 슬픔이 많아요. 을목을 생기기 보면 뭘로 보이죠? 새로 보이죠? 꽃잎이, 새가 꽃잎이 앉아서 나르니 꽃잎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슬프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을 내가 왜 하냐면은 을목은 우리나라예요. 간목은 일본입니다. 자, 나라가 이번 설명을 갈 거예요. 간목은 어느 나라라고요? 일본, 우리나라는 을목이에요. 코리아. 그래서 하나 더 우리 대표적으로 볼게요. 을목은 엉켜요.
계속 엉키고 때려 볶고 싸우고 찌지고 볶고 이래 하면서 또 뭉쳐요. 간목은 자기만 잘났더니 쭉 올라가요. 옆에 대한 배려심이 없었어요. 다시 볼게요. 아베가 지금 얼마나 내가 일본의 그 정치의 간략은 아닌데 아베가 얼마나 하고 있다. 지금 뭐냐면은 코라 대처라든지 데모를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그 간목이 성질이에요. 지만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는 것이 간목의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탄핵시킨 나라입니다. 데모를 해가지고 촛불로 해가지고 그리고 죽음을 모르면서 그 80년대 70년대 데모를 했던 나라 민족이에요. 그렇게 강한 민족, 이게 흩어져 있는 것 같은데 뭉치면 또 과감하게 개혁을 하는 것이 이 을목을 가지고 있는 성질적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을목 일가들이 손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짐승의 이야기를 하면 을목이 뭔지 압니까? 감비, 오솔인데 엄청 무서워요. 끝없이 달라듭니다, 이거. 그래서 을목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새가 나르고 노래하는 모습이라서 우리 민족들이 노래를 잘하고 가물을 좋아해요. 그리고 아름답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궁이 많아요. 활을 잘 쏴요. 을목. 이렇게. 그 민족이 우리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밟고 밟아도 뭐가 안 돼요? 쓰러지지 않는 민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강력한 가지고 있는 것이 을목. 간목은 일본인데 그래서 우리가 간목이 우리가 을목을 보이니까 우습게 하는 거야. 늘 1등 지상이 저거고 우리는 2등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처음 알았죠. 그렇군요. 가르쳐주고. 때를 지어서 이렇게 쫙 이게 굉장히 약한 것 같은데 한번 뭉치면 굉장히 강한 그런 섭성을 나타내는 것이 을목입니다. 그래서 을목 일간들의 의외로 보면은 좀 집요한 면을 가지고 계세요.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여러분들 을목을 잘못 손대나면 꼭 복수를 합니다. 간목은 풀빨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지금 소녀상 지키면서 지금 가르쳐. 그래서 일본이 데모를 하기를 바라는 게 여러분들 안 돼요. 일본 민족은 뭉쳐지지가 않습니다. 각자 개인주의라서 그렇죠. 인성, 성인, 인, 어진 인자를 쓴다고 하지만 어진이 아니죠. 내가 목에 대한 설명을 했죠. 지난주에. 목은 뭐야? 가지고 습성 자체가 뭐야? 빼딱성을 탄다고. 일본은 빼딱성 얘기하면 안 돼요. 못된 놈들이야. 참. 일본 민족이 좋다고 하지만 만나기 별로 만족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을목에 대해서는 을목은 근본적으로 뭘 싫어할까요? 근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건 뭘 싫어해요? 새싹이들 잘리잖아요. 무조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일간 옆에서 신경이 딱 추출했어. 이러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 너무 싫어. 나중에 내 맹자가 다시 바뀔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여자 사주에서 을목이 있는데 여자 사주에서 이제 금은 나중에 남편이 돼요. 비워보시면은 남편이 돼요. 요렇게 있으면은 내 남편하고 사이가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은 거야. 너무 싫어. 남편이. 그래서 뭐냐면 이게 이제 재미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내 일간이 신금일간이야. 근데 을목이 굉장히 독하다고 했죠. 여러분 아까 집요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데 신금일간이 묘하게 져요. 신금일간들이 을목한테는 이깁니다. 이라고 조용히 해요.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나중에 좀 더 배울게요. 예리한 칼날이에요. 칼이 이렇게 하초로 착 잘라서 무서워요. 을목이라고. 그럼 을목이 좋아하는 건 뭘까? 근본적으로 목은 토가 있어야 됩니다. 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겨울에 토가 많고 여름에 토가 적은 걸 기본으로 가시고 을목은 자라야 돼요, 안 자라야 돼요? 못 내고 싶죠. 뭐가 있으면 그러면 대화와 개수가 필요해요. 임수 피라미드 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나중에 수료를 공부할 건데 생명력을 키우는 것은 개수입니다. 생명력을 키우는 것은 임수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잡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고 수생목, 수가 물을 돕는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를 돕는 것은 목을 돕는 것은 개수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물론 나중에 임수를
쓸 수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개수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선생님 을목이 신금은 싫어하지만 경금은 어떻게 해요? 경금하면 바람 나죠. 나 여기서 목표 왔는데 선배님 하고 갈게요. 이제 리듬도 합의되는데 글자가 여러분들 기초가 없을 때도 그래요. 이게 일단 모든 음가는 강과 합을 해. 을목은 경금과 신금은 병화와 기토는 간목과 무토는 개수는 무토와 합을 해. 이제 순간에 합의 작용이 있죠. 저기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나중에 있겠죠. 일단은 신금보다는 경금은 보호해주는 역할로 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같은 금이라도 칼날이 갈 것이냐 이렇게 큰 뚱치의 나무에는 좀 차이 있는데 일단은 경금이 을목이 금을 봐서 좋은 건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흉의를 따지면 신금이냐 경금의 차이점인데 신금이 더 흉하겠죠. 이렇게 문제 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궁합 볼 때 을목일간이 경금 남자를 보는 거하고 근데 이제 사주를 나중에 궁합 공부를 가르칠 건데 합은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지난번에 금수론 했잖아요. 네. 금수론 했잖아. 금수론 한번 해볼까? 잠깐만. 자, 그 우리가 했으니까 호랑이띠가 저예요. 제가 해줄게요. 제가 신의를 줘요. 그래서 잘생겼습니다. 자, 못생겼나? 잘생겼어요. 장민호라 잘생겼잖아. 거의 60이 정도 괜찮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이제 범이에요. 이거는 이제 돼지인데 몇 돼지예요? 범이 뭘 보면 좋아할까요? 호랑이, 산에 호랑이가 지봉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물고 있었어. 그부터 보지다가 이게 합의돼요. 이렇게 합의되면은 처음에는 좋은 호랑이 입장에서 좋고 돼지 입장에는 안 좋고 자 복귀니까. 그래서 합은 별로 좋지가 않고 특히 천간의 합이라는 것은 병화하고 신금이 둘이 합을 했다 치시면 병화하고 신금을 합을 천간의 합을 짐승적으로 하면은 합이 별로 좋은 게 없어요. 합은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는 안 좋아요. 지지합이 가장 좋은 것은 오미합이라고 있습니다. 말 타고 기력이 날리는 행상이라서 신선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다른 합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축합 보여드리? 지가 시궁창이 수분이가 좋다는 자축합도 있고 그건 없네. 자, 이건 나중에 공부하다 보시면 돼요. 왜 천간의 합을 가가지고 궁합에 봐주지 말라 이야기를 하냐면 정체성을 잊어버려요. 병화가 굉장히 빛나고 내가 잘 나오고 싶은데 신금을 만남으로써 병화의 어떤 기운이 상실되고 있어요. 굉장히 천간의 합이 안 좋아요. 천간의 합은 궁합적인 처음에는 미성적으로 땡겨서 하는데 살아가면 3년 이내에 거의 다 터진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율적 여러분들이 좀 다부지기 안 변하면 계속 이상으로 흘러가요. 이제 뭐냐면 천간의 합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만나가지고 서로 파티하는 건 괜찮지만 살면 오랫동안 얘기하고 애 낳고 살려면 합비되는 사람 만나지 않고요. 상신의 글자가 있어. 상신의 글자. 오늘 조금 내가 삐나간다 이렇게 또 상신의 글자를 보는데 선생님이 병화일간의 상신의 글자가 뭘까요? 조금 내가 좀 병화 오기 전에 병화는 왜 태양이잖아요. 그러면 태양이 어디에 뜨는 게 가장 아름다울까? 맑은 하늘, 맑은 바다, 구름 한 점을 뜻을 깨우는 게 임수예요. 이렇게 뜨면 그렇게 부부가 좋아요. 신금은 또 뭐예요? 신금 역시 깨끗한 물을 씻어내게 또 인수가 좋아요. 요렇게 둘이가 중화로 만나면 좋습니다. 일간길이요? 일간길이. 이렇게 만나시면 이게 뭐냐면 상신의 개념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서로 상신의 개념. 네. 그럼 경금은 간목? 간목도 좋고 정화도 좋은 거예요.
모든 사주의 궁합에서 거기에 올려서 봐들이 가장 좋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이제 청간합, 지지합 그 사람들 되게 물론 잘 사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처음에는 좋다가 훗날 3년 못 가서 굉장히 서로가 힘들어요. 왜냐면 적혀서는 잊어버려요. 고유의 성격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힘들어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기초가 될 뿐 아닙니다. 저기도 재밌는데. 시간이 아니면 안 돼요. 을목은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을목은 그래서 슬픔이 많아요. 새가 날라서 꽃이 떨어지니 얼마나 슬플까. 그래서 을목인들이 을목이 내려오면 지지에 들어오면 묘가 되는데 묘파살이 돼가지고 묘가 있으면 그 시기에는 크게 시련을 겪는다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 을목과 묘목의 차이점이 같은 일맥상통해서 이렇게 새 같죠. 그리고 또 꽃이에요. 꽃밭에 앉아있는 새가 푸드득하는 이것이 눈물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배가 많은 걸 읽어줘도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성을 이야기하고 보셔도 됩니다.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하시고 편하게 하셔야 돼요. 나도 그래. 진짜 여러분들이 너무 똑똑하다고 필요가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 더 볼게요. 나무를 키우는 것이 뱅화라고 했잖아. 그럼 을목을 키울 적에 뱅화를 쓰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근데 간목을 저희들이 뱅화인데 을목은 하나의 불을 더 쓸 수가 있어요. 정화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정화로서 여러분들이 사주에서 을목을 정화로서 키울 수 있다 됩니다. 자, 정화 공부를 좀 더 할 거예요. 정화는 우리가 가기 전에 뭐야? 모닥불이에요. 그리고 난로, 비닐하우스, 딱 나오죠. 비닐하우스는 뭐야? 우리가 채소를 언제 여름에도 겨울에도 공급이 됩니다. 겨울에 공급되는 채소가 태양을 키우세요? 정화를 키우세요? 정화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주 여러분들이 조부도를 공부할 적에 뱅화와 개수를 쓰는데 다시 정화를 쓰는 일이 들어와요. 여기서 정화를 써야 될 이유가 모닥불로 와가지고 사주에서 객을 잡아주겠습니다. 자, 뱅개를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조를 잡는데 다시 정화를 잡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모닥불의 행식을 봐가지고 을목을 키울 때 쓰게 됩니다. 겨울에 을목이 뱅화가 있는 것도 좋지만도 정화를 가지고 못했음에도 굉장히 따뜻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을목이 정화를 있어. 근데 대신 이 정화가 첩신되면 안 돼요. 붙어버리면 타버리거든요. 땅속에 있는 게 좋습니다. 뭐나 안 그러면 미중에 있는 나중에 비웁니다. 요중에 땅 속에 따뜻한 불을 가진 땅이 있으면 좋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사주가 그러면 을목이 미터요? 예, 자 을목이 겨울에 태어났어. 근데 미미이 되잖아요. 이 땅이 따뜻한 땅인데 사주가 재물이 많고 총명하다고 읽어줬습니다. 영부터 가족 우리 아들 그렇게 들어가. 뭐냐면은 나와서 이렇게 보면 타버릴 수가 있어요. 땅 속에 따뜻한 지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종합적으로 보면은 정화를 보는 거. 그렇게 을목은 뭐냐면은 뱅화를 키울 수도 있지만 정화를 키우는데 겨울에 한정해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겨울에 한정해서 쓰는 걸 얘기하시면. 정화는 겨울에 한정. 그렇죠. 여름에 굳이 쓸 필요가 없죠. 겨울에 이렇게 가을과 겨울에 한정해서 쓰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을목이가 까고 왔는데 뱅화가 없는데 겨울생인데 그러면은 미토를 가지고 중경 두 개를 가지고 있어. 겨울생인데 그냥 좋은 사주예요. 너는 먹고 사는데 평상이 지장이 없겠죠. 을목이 나중에 그러면 뭐냐면 미토 같으면 난 부인이겠죠. 부인이 덕을 논할 수 있다. 부인이 뭘 풀고 있어요? 따뜻한 불을 품고 있으니까 좋겠죠. 부인덕이 있다 없다? 부인덕이 있는 게 이렇게 조금 이해하자고 듣고 나가요. 나중에 이해되는 일들입니다.
사주를 뭐 이렇게 딱 봐서 이렇게 이제 먼저 쭉쭉 뻗어 나가야 되죠. 이제 내가 말문을 트야 되겠잖아. 왔는데 좋네요. 안 돼요. 손님과 나의 기싸움에는 5초면 끝나야 됩니다. 5초 정도 밀려버리면 밀려버리기 시작해요. 그때는 내가 수습을 해도 수습이 안 됩니다. 빨리 보내는 것이 상책이에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상대가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한 방에 먼저 찍 부어가지고 탁 제압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제압만 하고 나면은 손님은 제압을 싹 해버립니다. 우리는 나중에 돈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